네, 우선 반갑습니다. 제가 진행자로서 이렇게 서 있다가 강사로서 서니까 참 떨리고, 네, 오늘 할 말을 혹시 잊어버리지 않을까 어제 잠도 못 잤어요. 사실은 오늘 여러분께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목을 하나 정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제목을 정할까? 보통 이제 허수경의 제주살이 좀 평범하죠. 네. 뭔가 다른 게 필요한데 제가 책을 한번 냈던 적이 있어요. 왜 사느냐면 제주도에. 근데 그거는 좀 책 홍보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많이 들어보신 말일 텐데 제주도에 혼자 없어해. 그러면 제주도 느낌이 딱 나긴 하지만 혼자란 게 어서 오라는 뜻이거든요. 빨리 오라는 뜻이거든요. 약간 선동적인 것 같고 고민을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전구가 켜졌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과랑과랑 행복입니다. 과랑과랑 행복. 그 과랑과랑 행복이라는 말의 뜻을 어감이 어떤 어감인지 좀 느껴지시나요? 예뻐요. 예쁘죠? 뭔가 아무튼 좋은 얘기인 것 같죠? 우리가 이제 햇빛 쨍할 때 하늘을 보면 막 햇빛이 이렇게 사방으로 번지면서 얼굴에 막 쏟아지는 느낌 들잖아요. 그거를 제주어로 과랑과랑 뱃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랑과랑하다는 그 느낌 알겠죠? 네. 과랑과랑 행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주살인데 과랑과랑 행복? 제가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주 무대가 제주도고 제주도에 살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니까 행복하더라. 나는 어떤 결심을 했고 어떻게 해서 제주도에 살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제주도를 무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제주 땅값 많이 올랐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10배 올랐다며? 헐! 이런 거. 문자로도 많이 오고 톡으로도 많이 오고. 얼마나 땅 사놨어? 막 이런 얘기도 물어봐요. 땅값 올랐죠. 올랐는데 그럴 때 저는 이제 답을 이렇게 해요. 사실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은 땅값이 올랐어도 실감을 별로 못해요. 거기서 늘 삶의 터전이 대를 이어서 이제 내려왔고 뭐 밭농사 짓고 이러던 사람들이 그 땅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걸 팔아봤자 또 그 값을 주고 사야 되는 거고 늘 자신이 익숙했던 그 땅을 벗어나서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육지에서는 땅값이 올랐대. 아주 일부의 이야기고요. 거품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요. 저도 땅을 좀 사두긴 했지만 팔아본 적이 없고요. 요즘은 또 그런 투기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금도 거의 뭐 시세 차익의 한 절반씩 내야 되고 그래서 옛날에 팔았으나 지금 팔았으나 손해 주는 건 비슷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제주도에 땅 사놨다고 떼부자 된 사람은 아주 소수. 네. 하지만 화장실 가서 웃죠. 화장실 가서 웃어요. 근데 제가 화장실에 가서 웃는 이유는 사실은 땅값이 올라서가 아니에요. 제가 제주도에 산 지가 11년째입니다. 올해로 11년째예요. 제주도에 처음 내려왔을 때 그 11년 전이 생각나서 웃어요. 그때 11년 전 제 나이가 38이었어요. 막 더하기 지금 나이 나오죠? 네. 한 살 깎았어요. 앞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나이 38배 제주도에 간다고 했더니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정신 나갔니? 미쳤니? 그러는 거예요. 38이면 한창 일할 나이예요. 그리고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일이 무척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다 놓고 제주도에 간다? 제주도 같은데 그래 전원생활 좋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건 60세 넘어서 은퇴하고 가면 되지. 지금 정신이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했어요. 제가 당시에 이제 모 방송사에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담당하시는 한 부장님이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갔죠.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이 자리가 귀한 줄 알아야 된다. 아무 때나 너를 써주는 게 아니다. 그러면 써주니 감사합니다 해야지 허구한 날 그만둔다는 소리 한다고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때 일을 그만두질 못했어요. 그 방송국 일은 학교처럼 학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편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개편 때까지를 한 학기, 뭐 1년은 두 학기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한 학기 이제 개편해서 그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다음 학기가 올 때까지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우리 업계의 상도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다음 학기를 기다렸죠. 근데 제가 일복이 있나 봐요. 그게 일이 그만둬지지가 않아요. 그때는 그게 원망스러웠죠. 그래서 또 한 학기 연장. 그게 지금까지예요. 그게 지금까지. 그래서 이중살림이 시작된 거죠. 제주도에서 반, 서울에서 반. 반반의 삶을 살면서 제주도에서 행복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화장실에서 웃는 이유. 땅값이 올라서가 아니라 제 삶의 가치가 올라섭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 살면서 땅값보다 더 귀한 걸 얻은 게 바로 제주도에서 내 삶의 가치가 올라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가치 있게 봐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느끼는 내 삶의 가치가 귀하게 느껴졌어요. 그게 제가 제주도에서 얻은 가장 높은 가격에 팔고 싶지 않은 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제가 그 예전에 이 사진은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 모습이에요. 그 1989년에 방송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요즘은 이제 뭐 꿈꾸면 이루어진다, dreams come true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막 애절하게 바랬던 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시험이 있어서 경험 삼아 한번 봤는데 척 붙었어요. 그래서 방송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방송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초창기에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는 속임수가 참 많구나. 자, 우리가 막 뛰어요. 막 뛰어요. 파도가 밀물 때 이렇게 밀려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뛰어요. 나도 뛰어요. 막 숨이 차. 근데 멈추면 안 돼. 여기서 뒤처지면 큰일 나. 다 뛰니까. 막 뛰어요. 더 이상 못 뛰겠어서 막 숨을 헉헉거리면서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너 어디 가는 거니? 너 왜 이렇게 뛰는 거니? 그 사람도 막 헉헉거리면서 네가 뛰니까 나도 뛰는 거야. 그 옆에 사람은 이 사람이 뛰니까 또 뛰는 거예요. 다 같이 뛰어요. 정말 지금 뛰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낙오자가 될 것 같고 끝장날 것 같고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모든 게 실패할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돼서 막 뛰어요. 근데 그게 속임수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겉모습은 정말 그럴듯한데 사실은 우리 뒤통수를 치는 속임수가 하나 있어요. 대표적인 거. 그게 바로 성공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저는 처음에 방송을 시작하면서 정말 의도치 않은 성공을 거뒀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자세히 보면 이 성공이라는 것이 사실은 속임수인 경우가 많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제가 처음에 이제 딱 방송을 시작했어요. 근데 6개월 만에 프라임 타임에 간판 쇼 프로그램 메인 MC가 됐어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정말 뭐 방송인이 되기 위해서 막 뭐 학원을 다니거나 하다못해 학교에서 방송만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그거를 또 그럭저럭 잘 했어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 여성 MC는 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분장하고 의상 갖춰 입는 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일단 마이크를 잡으면 네 그렇죠. 이것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아무리 좋은 화려한 그런 무대에 메인 MC가 되었지만 참 자존심이 상하고 그게 나하고는 맞지 않는 옷 같았어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한 1년 정도 참 힘들게 하고 그만뒀어요. 근데 그때에도 주변에 너 미쳤니? 정신 나가니? 그걸 왜 그만둬? 근데 그만뒀어요. 그리고 집에서 좀 놀았어요. 한 몇 달을.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연락을 해왔어요. 전국을 다니는 그런 취재 프로그램인데 해보겠냐고 리포터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프라임타임의 간판 쇼 프로그램 메인 MC였는데 리포터로 강등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저는 그 취재라는 게 끌렸어요. 아, 취재 참 재밌겠다. 그건 정말 방송하는 기분이 나겠다. 그래서 오케이, 저 할게요.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요. 일당 8만 원. 전국을 누비지 않은 곳이 없고요. 아침에 정말 출근을 해서 그날의 아이템, 취재할 아이템을 찾아서 그리고 그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과연 방송으로 그게 나갈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그러면 오프닝을 어떻게 할까? 그럼 중간에 이제 그림들을 어떻게 쫙 이어서 거기다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이어갈까? 맨 마지막에 마무리, 클로징은 어떻게 할까? 이거를 구상을 했어요. 작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PD하고 저하고 둘만 일하는 거예요. 물론 불만이 있었죠. 아니, 그 작가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지 어떻게 아침에 가서 내가 4대 일간지 다 보고 섭외해서 이거는 작가가 해야지 제가 하는 게 아닌데요 했죠. 그런데 그냥 막무가내로 시키셨어요. 프로그램을 한 3년 동안 하면서 그때 내가 방송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췄구나. 언제 카메라가 와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말이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성공으로 가게 해주는 지름길이었어요. 그 다음에 맡은 프로그램이 여러분이 또 기억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짠! 했던 집고치기 프로그램. 기억나시죠? 그때부터는 제가 정말 대한민국의 여성 진행자는 저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이금희 씨. 정말 개편 때가 되면 PD들이 줄을 섰어요. 거절하느라고 바빴어요. 이제 일간지에 방송사 소득 1위로 기사도 났었어요. 저 한때 그랬다니까요. 요즘 애들은 몰라요. 나도 한때 유재석이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결국 성공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바쁘고 사람들이 나를 막 부르는 동안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아끼는 것들, 사랑하는 것들, 내가 정말 즐거움을 느끼는 것들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그 순간 이게 뭐지? 다 사라지고 텅 빈 집에 문득 앉아서 생각을 했죠. 나는 지금까지 내가 원했던 것을 나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없구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그때 비로소 성공이라는 속임수에서 벗어났어요. 성공에 매달리지 말자.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뭔가 다른 삶이 필요했겠죠. 일주일은 8일. 네. 일주일이 7일입니다. 어떻게 8일이 됐을까요? 바로 제주도와 서울 반반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바빠서 일주일을 8일로 산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3박 4일, 서울에서 3박 4일. 자, 덧셈을 해봅시다. 네. 8일 맞죠? 네. 서울에서는 돈만 벌어요. 제주도에서는 놀기만 해요. 지금까지도 11년을 살고 있지만 거의 지켜지고 있는 것은 제주도에서는 일을 하지 말자. 아주 특별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 마을 제가 조천읍이라는 데 살고 있는데 읍체육대회 이럴 땐 가서 하죠. 일은 돈벌이를 위한 일은 가급적 제주도에서는 안 한다. 이 원칙을 지금까지 비교적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3박 4일은 제주에서 놀고 3박 4일은 서울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방송을 좀 정리하고 제주도로 완전히 갈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리가 잘 안 됐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제주도에 가야지 라고 결심을 하고 그래 이제 성공이라는 속임수에서 벗어나자. 나는 뭔가 다른 삶을 살겠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야지 결심을 한 날 바로 당일에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했어요. 제주도로 이사를 하려면 제주도에 이삿짐 센터가 올라와야 돼요. 네. 그 탑차라고 하죠. 그게 배로 해서 이렇게 와야 돼요. 그래서 딱 일주일 걸렸어요. 제주도로 이사하는데 딱 일주일. 지금은 뭐 땅값이니 뭐니 해가지고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예전에 제가 갈 때만 해도 정말 좋았어요. 네. 값도 싸고 구할 때도 많았고 그때 버릴 짐들을
이제 남겨두고 내가 여기 일 정리할 때까지 살아야지. 그래서 진짜 버릴 것들만 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짐들이 새로 늘었죠. 예, 이제 계속 일을 하게 되니까 버릴 걸로는 안 되니까 필요한 거 하나 사고 2개 사고 집도 옮겼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는 뭐 어떤 무슨 호텔이나 이런 데서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서울 근교 분당에 집이 있다가 이제 버릴 짐들을 새 걸로 조금씩 교체하면서 수지로 이사를 갔어요. 지금은 서울에 머무는 동안에는 이제 수지에 있어요. 그래서 3박 4일은 수지에서 이제 여의도로 돈 벌러 그리고 나머지 반은 제주도에서 우리 딸이랑.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돈을 버는 3박 4일 동안 제주도에서 우리 딸하고 재밌게 놀 비용만 벌면 돼요. 뭐 땅값도 올랐는데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냥 재밌게 그 주마다 주말을 보낼 수 있는 비용만 벌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아, 당신은 자유직업인 아니냐. 그리고 돈을 버는 단위가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능한 거지. 우리는 못한다. 월급쟁이에 이거 그만두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느냐. 자, 자유직업인은요. 자유직업인이라는 그 직업의 특성은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는 없어요. 우리가 가장 갑이 되는 순간은 뭐냐면 거절할 때예요. 오로지 거절할 권리만 있어요. 보통은 자유롭게 잘려요. 그게 자유직업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일을 할 때 버는 단위가 다르기는 해요. 그러면 그건 역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를 하지 않고 2개를 하면 엄청나게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욕심이 더 나죠. 그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결심이에요. 나는 지금 이게 급해서, 나는 이게 지금 먼저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지금 상황이 안 돼서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미 충분한데 더 필요하다고 속고 계신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끼니가 걱정이 아니라면 이미 충분한데 더 뭔가가 필요하다고 지금 속임수에 걸려든 건 아닌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굳이 제주도여야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우선 첫 번째로 흔들림을 잡아주는 섬이라는 점이에요. 섬. 자연은 많지만 섬은 단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단절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결심을 했어도 파도가 막 밀려가는데 혼자 서 있기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전화가 와요. 허수경 씨 뭐 할 수 있어요? 얼마 드릴게요. 그러면 안 해야지 했다가도 그래? 하고 차 타면 쪼르르 갈 수 있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삶을 지켜가기 어렵다. 또 하나는 대단한 사람들과 자꾸 교류를 해요. 그러면 나 뒤처지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잊으면 어떡하지? 불안해져요. 또 옆집 엄마의 정보가 자꾸 귀에 들어오면 나도 막 뛰어야 돼. 그쵸? 뻔해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나를 흔들림 없이 잡아줄 수 있는 곳이 필요했어요. 그게 육지와 뚝 떨어져서 단절된, 폭설이 오거나 태풍이 불어서 꼼짝없이 갇히는 곳이 저한테는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선 제주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제주도를 선택한 2번째 이유는 저는 그 자연과 함께 있을 때 내 방식, 내가 지닌 어떠한 단점, 문제점 이런 것들을 들켜도 되는 편안함을 느껴요. 네. 그리고 자연은 항상 제가 어떤 노력을 열심히 퍼부었을 때 그것을 지켜보고 그대로 돌려줘요. 그래서 저에게 자연은 사람보다도 일보다도 가장 편안한 존재,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자, 슬슬 이제 제주도 느낌이 나죠? 네. 자연 얘기를 했는데요.
자연 다 좋아하시죠? 네. 자연 안 좋아하시는 분. 자연 안 좋아하고 시멘트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요즘 시멘트 소품이 유행이더라고요. 네. 저도 시멘트보다는 자연을 좋아해요. 근데 자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하시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일단 초록빛, 파란 하늘, 그죠? 근데 저는 그냥 바라보는 자연으로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만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연하면 초록빛이나 파란 하늘보다는 흙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항상 뭐 항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로 저는 단독주택에 살았어요. 그 단독주택에 사는 이유는 뭐냐면 흙을 만질 수 있어서. 그래서 항상 뭘 파고 심고 키우고 그걸 따다 먹고 이렇게 막 자연을 만져야 그래야 저는 좋아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가 않고 이 손톱에 항상 흙물이 들어 있어요. 그 흙물 손톱이 꽉 차면 잘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수도를 틀고 손으로 수도를 대부분 막아요. 조금만 나오게. 그럼 물살이 세지겠죠. 거기에 손톱을 쫙 대면 흙이 쏙 빠져요. 네. 그리고 흙을 막 파다 보면 지렁이가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걔네들이 이쁜 줄 아세요? 네. 통통하고 큰 지렁이가 나오면 이렇게 집어서 다시 싹 넣어줘요. 네. 지렁이가 있는 흙은 좋거든요. 좋은 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흙을 만져야지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다. 바다는 자연은 다 좋아하시는데 바다는 좀 싫어하시는 분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나는 바다는 싫어. 나는 바다 무서워. 나 어릴 때 빠졌던 경험이 있어서 싫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바다를 좋아하신다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모습, 바다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거예요? 뭐 일단 파란 수평선, 그죠? 햇빛이 정말 과랑과랑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리고 뭐 돛담배도 하나 저기 서 있으면 좋고, 파라솔 딱 꽂아놓고, 정말 그런 따뜻하고 푸른 그런 바다를 여러분이 상상하실 거예요. 그죠? 혹시 뭐 막 태풍이 불거나 막 파도가 뒤집어지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이런 바다를 지금 떠올리신 분 있나요? 만약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 사연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요, 태풍이 불어서 파도가 정말 뒤집어지는 모습을 상상하는 장본인이 저예요. 저는 그렇게 멋지고 푸르르고 정말 평화로운 그런 바다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세찬 파도가 있는 바다를 좋아해요. 제가 그 제주도에 가면 자주 가는 곳이 있어요. 사계리라고. 사계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사계리에 가면 거기는요, 이제 용암이 흘러나올 때 모래하고 이 용암이 섞여가지고 약간 조금 특이한 그런 돌들, 바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전에 그게 약간 이렇게 뭐랄까 찐득찐득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래가 섞여 있으면서 약간 서글찐득 이런 느낌? 네. 그래서 발자국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곳으로 유명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다 보면 이렇게 길에서 그런 바위들이 아주 특이한 바위들이 쫙 이어지고 그 바위에서 바다 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그 바위가 푹 꺼지는 데가 있어요. 그리 내려가면 길에서는 사람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딱 앉아서 날이 좀 안 좋을 때, 그래서 바람이 거세게 이러다가 태풍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정도의 날씨에 앉아있으면 파도가 그 바위를 쪼갤 듯이 달려와요. 거기서 저는 매를 맞아요. 길에서는 사람이 안 보이고요. 파도가 워낙 거칠기 때문에 막 거기서 엉엉 울잖아요. 소리가 안 들려요. 저는 힘이 들 때면 거기에 가요. 거기가 제 명당 자리예요. 다 맡아놓은 자리예요.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그거 써주세요.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 자막. 왜냐하면 정말 날씨가 안 좋으면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쏙 들어가 앉아서 막 힘이 들거나 뭐가 벅차거나 너무 뭐가 지쳐 있을 때 막 거기서 울어요. 그 거센 파도를 얼굴에 물이 팡팡 튀어요. 그러면 파도가 너 그러지 말라고, 또는 너 참 짜증나겠다고, 아니라고 괜찮다고,
위로도 해주고 혼도 내고 매도 때려주고 속이 진짜 후련해져요. 근데 그 장면이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자 바람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죠? 바람이 있어야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제주도엔 바람이 많잖아요. 딱이죠. 제가 언젠가 방송에서 큰엉해안이라는 데를 추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도 산책로가 참 예쁘고 거기도 파도가 엄청나게 거센 곳인데 여기 약간 이제 높은 지대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파도거든요. 울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래서 그게 조금 민망해요. 그래서 저한테 바다는 저를 때려주거나 위로해주는 그리고 제 마음을 확 넓혀주는 스승인데 사계리의 바다가 큰 스승, 큰엉해안은 작은 스승.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만 찾아가는 두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바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좋았어요. 자, 제가 제주도를 선택한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제주도는 저희 어머니 고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반에서 유일하게 비행기를 탔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주 외가에 가면 외할머니랑 같이 이렇게 그 바닷가에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아니 갑자기 돼지가 딱 나타난 거. 막 꽥꽥거리면서. 그리고 돼지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꽥꽥 그리고 딱 그 정확한 위치에 딱 이렇게 있어요. 너무너무 놀란 거죠. 그때 옆에 이렇게 장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대를 가지고 빡 저리 가라고 그러면서 돼지보다 더 끄깃거리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를 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주에서는 화장실을 통시라 그러는데 이렇게 돼지가 있는 데는 도통시. 저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돼지가 이제 비를 가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돼지를 참 편안하게 해주죠. 그 바닷가에 외가에서 이렇게 조금만 걸어가면 바닷가였는데 그때 기억에는 조금이라고 생각됐는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꽤 먼 거리였더라고요. 어릴 때의 기억은 항상 이렇게 편집이 되나 봐요.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들어가면 다리에 그 해초 같은 게 이렇게 너울너울거리면서 휘감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고 바위에 뭐가 막 붙어 있었어요. 살아있는. 그거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막 뜯어다가 삶아 먹겠다고 아궁이에 물 끓이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는 저한테 낯설지 않은 곳이에요. 엄마의 자궁 같은 그런 언제 가도 안아줄 것 같은 그런 저에게 따뜻한 곳, 아늑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서의 삶을 선택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주도에 처음 가서 한 게 귤농사예요. 사실은 귀촌이 아니라 저는 귀농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농장을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진짜 버릴 거 그거만 남겨두고 농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농사를 3년을 지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손재주가 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농사가 잘 되는 편이에요. 네, 이렇게 뭘 키우면 아무튼 그 작물이 참 잘 열려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도 그 전주에는 땅이 조금 돌이 많고 척박하다 그랬는데 막 엄청나게 잘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대풍작이었어요. 3년 내내. 이 귤이 열릴 때 가지에 포도송이처럼 열려요. 그러니까 거대한 포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도 알 하나하나가 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지가 막 부러질 정도로. 근데 3년 내내 적자였어요. 첫 해 때는 파는 시기를 못 맞췄어요. 안 해봐서. 엄청 귤을 따다 놨는데 이거 언제 팔아야 되지? 막 누구는 저장했다가 팔으려고 그러고. 보통 이제 제주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우스 재배와 노지 재배. 저는 노지 재배였어요. 그냥 밖에서 땅에서 키우는 거. 근데 이제 파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값이 막 그게 이렇게 등락이 있어요. 결국 그거를 놓쳐서 적자를 봤어요. 두 번째는 기상이 안 좋아서 수확 시기를 놓쳤어요. 이 감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료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엔 이제
돌담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제대로 제때 수확을 못해서 팔지 못한 귤들을 담장에 노랗게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주도 가시다가 담장에 막 귤들이 쌓여 있고 그러면 아, 참 요즘 제주도 농가들이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해에는 귤값이 너무 헐값이었어요. 또 귤이 농사가 다들 잘 되면 또 값이 너무 싸져요. 네. 참 농사로 자식 키우는 거, 농사 지어서 자식 대학 보내고 하는 거, 그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진짜 뼈저리게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정말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농사는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일한 대로 그 보람을 돌려줘요. 사람처럼 배신하지도 않고 일처럼 특히 자유직업인 어느 날 갑자기 잘리지도 않아요. 열심히 내가 손이 가는 만큼 보답해줘요. 그런데 하늘이 도와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작년에 또 날씨가 안 좋았어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귤 딸 그 수확철을 놓친 거예요. 제주도의 노지 귤은 겨울에 따는데 첫눈이 오기 전에 따야 돼요. 눈을 맞으면 눈꽃이라고 무늬가 생겨서 상품성이 떨어져요. 그 전에 딱 따야 되는데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그치니까 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농가가 지금 감귤 농사 지으신 분들 참 어려워요. 하늘이 도와야 내가 열심히 일한 보람을 거둘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는 하늘이 돕고 이웃이 돕고 내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요. 좋은 결과물이 나왔을 때 나 혼자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죠. 벼가 익었다는 건 그만큼 수많은 감사한 시간을 지나왔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고개가 숙여지죠. 자, 제가 제주도에서 처음에는 농사를 열심히 짓다가 그 다음에 우리 딸이 생기니까 농사 가지고는 자식을 키울 수가 없을 것 같아. 다시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어. 가서 막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면 얘가 엄마 믿고 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 자연을 믿고 크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한테 학습적인 것보다는 저는 지혜를 알려주고 싶은데 저는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조정하지 말고 맡기자. 하늘에 맡기자. 자연에 맡기자. 그래서 아이를 제주도에서 키우면서 서울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가 엄마를 일주일에 3일씩 못 보잖아요. 세상에 참 공짜는 없어서 뭐든지 좋은 걸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엄마가 서울에서 일을 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제주도에서는 그냥 놀고 먹어만 돼도 되게끔 살고는 있지만 대신에 3일 동안 엄마랑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는 한글을 늦게 깨우쳤어요. 그런데 숫자, 날짜 개념, 요일 개념은 빨리 깨달았어요. 엄마가 무슨 요일에 가서 새밤 자고 온다. 정말 수많은 드라마를 찍었죠. 제가 서울에 일하러 간다고 할 때마다 울고 불고 그 중에서 기억나는 건 어느 날 막 애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엄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 그 막 흑흑흑하고 흐느껴 오는데 진짜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가지마 가지마 엄마 내가 돈 벌어 올게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진짜 그때 가슴 아팠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자연이라는 그런 훌륭한 그런 환경에서의 양육이 주는 플러스 딱 더하기 그다음에 엄마가 곁에 있지 못하는 3일, 일주일에 3일씩 반복되는 그 마이너스. 이게 득일까 실일까? 뭐가 맞는 걸까? 참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생각을 했죠. 참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둘이서 같이 힘을 모으면 훨씬 수월하겠구나. 그때 많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시기도 이제 지나서요. 지금 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이고 얘가 이제 3일씩 엄마랑 떨어져 있던 그 시간들이
항상 미안하니까 방학을 하면 서울에 데리고 와서 이제 엄마가 일하는 모습 그거 중요해요. 아이들과 이제 특히 그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은데 엄마가 나가서 아빠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 참 좋아요. 저도 아이를 데리고 3일 동안 떨어져 있는 동안에 엄마가 이 일을 하고 있었어. 보여줬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항상 저랑 일도 같이 다니고 제주도도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이걸 이제 쭉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서울 맛을 좀 본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딱 그러더라고요. 엄마, 육지에서 학교를 다녀보면 어떨까? 제주도에서는 이제 얘도 제주 아이로 컸기 때문에 육지라는 말을 잘 써요. 육지에서 학교를 다녀보면 어떨까? 도시 아이들은 어떤지 경험해보고 싶어. 엄마, 편식은 안 된다고 했잖아. 제주도에서만 살면 안 되지. 제법 논리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남들은 다 제주살이 한다는데 너는 서울살이 한번 경험해보자. 그래서 네가 판단을 해라. 어느 쪽이 너한테 맞는지. 저는 사실 제주도에서 키웠으면 좋겠죠, 계속. 근데 엄마의 취향만으로 아이의 삶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벌써 그리워해요. 제주도의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하고, 저도 우리 아이가 그 제주도 시골 초등학교에서 공부하던 때 그 초록 잔디 운동장에 그립기는 해요. 자, 제가 이제 제주도에 살면서 우리 딸이 서울살이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제주살이의 모습이 약간 바뀌어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러면은 서울에서 일을 하고 아이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시스템을 하려면 제주도에는 주말밖에, 방학을 제외하고는 주말밖에 못 가니까 뭔가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이사예요. 최근에 이제 제가 그 관리가 좀 편안한 집으로 새로 이사를 계획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제주도에 집 짓기, 깨야 할 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다 나 집 짓고 살고 싶어 이런 생각들 하시고 실제로 와서 많이들 이제 해보려고 하세요. 그런데 실패하는 케이스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주도라는 곳에서 어떻게 집을 지으면 성공할 수 있는지 사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제주도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집을 지어야 된다. 첫 번째는 제주도는 섬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저기 한라산 보이시죠? 산이 있고 가장자리는 바다가 있어요. 가운데 산이 있고 바다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바람과 구름의 동선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주도는 동서남북의 날씨가 서로 전혀 달라요. 자, 이렇게 제주도를 보겠습니다. 산이 있고 동그랗다고 보겠어요. 여기 남쪽은 태풍이 바로 맞닥뜨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바닷바람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일상적인 습도가 높아요. 그래서 태풍에 강한 집을 지으셔야 되고 일상적인 습도 때문에 제습기가 필수품이에요, 여기는. 그 다음에 동쪽은 그런 대로 무난한 기후예요. 경치도 참 좋아요. 그런데 최근에 신공항 건설이 발표됐어요. 그래서 지가가 막 엄청 상승했고 또 하나는 인허가 같은 그런 규제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기는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모르고 이렇게 샀다가 거기는 집을 지을 수가 없대. 거기는 몇 년간 묶인대.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북쪽은 비가 많이 와요. 여기 산을 거쳐서 구름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데 일상적인 습도는 남쪽 서귀포에 비해서 좀 적어요. 비는 많이 와도 일상적인 습도는 좀 적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서쪽은 바람이 무척 거세요. 그래서 서쪽의 나무들이 이렇게 다 옆으로 자랐어요. 이렇게 자랐어요. 바람을 맞고 자라서. 그 정도로 바람이 세요. 바람에 강한 집을 지으셔야 돼요. 그래서 위치별로 기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집을 지으셔야 되고 또 하나 제주도는 가끔 이제 육지에서 이렇게 멋진 설계 도면을 갖고 와서 지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제주도에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제주도의 그 풍광 좋은 곳에 사는데 통창으로 해서 집 짓고 싶죠. 저도 우리 집에서 바다도 보이고 오름도 보이고 산도 보이는데 통창으로 막 하고 싶었죠. 그런데 제주도는 바람이 거세고 비가 오잖아요. 그럼 바람 때문에 비가 이렇게 안 오고 이렇게 와요. 창문이 있으면 이렇게 안 오고 이렇게 와서 창틀이 수용할 수 있는 물의 범위를 넘기 때문에 창틀에서 물이 넘쳐요. 그래서 저렇게 통창으로 겉모양이 그럴듯하게 짓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불편하고. 저는 집을 지을 때 창을 낮게 길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람이 통하는 길은 창문을 여닫을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여닫지 않게 다 막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주도에 집을 지을 때는 도시에서 보던 멋있는 설계를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집을 많이 지어본 분들, 제주도에서 많이 겪어본 분들의 이야기와 그곳의 기술을 지닌 분들의 조언을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자, 이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1층 집, 단층 집을 사서 증축을 했어요. 2층으로. 그런데 지금 1층도 원래는 조금 저거보단 작은 규모였고 그냥 벽돌로 쌓은 집이었는데 거기를 조금 위랑 이제 분위기를 맞춰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1층은 했고요. 2층은 목조로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1층은 콘크리트 구조, 2층은 목조예요. 목조는 장단점이 있어요. 첫째, 비용이 비싸요. 하지만 시공이 빨라요. 금방 지어요. 그다음에 습도에 스스로 습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골칫거리, 곰팡이가 없어요. 네, 안 생겨요. 그리고 난방 온도를 낮게 해도 훈훈하게 따뜻해요. 무엇보다 장점은 향기가 참 좋아요. 단점은 방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1층에 있으면 위에 누가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외장은 요즘에 목조라도 목조가 아닌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데 집 모양 자체는 좀 한계가 있어요. 목조를 할 경우에. 하지만 제가 제주도라는 곳에 습도가 많고 바람이 불고 하는 곳에 살아보면서 느낀 건 목조가 좋구나. 그래서 목조 추천입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때 앞서서 제가 이 장면에도 바다가 보이죠? 여기도 보면 창 바깥으로 바다가 보이죠? 보통 집을 지으실 때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을 굉장히 선호하세요. 제주도에 살고 싶다는 분들은 누가 어디에 집 지을 터가 나왔대 하고 연락을 하면 바다 보여? 하고 물어요. 바다 보이는 전망은 저도 좋아해요. 하지만 바다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바다의 짠 습기가 그대로 집 안으로 스미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다가 가까이 보이는 곳보다 바다가 조금 멀리 보이는 곳이 좋아요. 제가 그림을 또 한 번 돌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저기 산 있죠? 여기 바다가 있죠? 거기 산 쪽으로 중간쯤. 제주도에 가시면 길을 알려달라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산 쪽으로 가세요, 바다 쪽으로 가세요 하는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어디든 찾을 수가 있어요. 산 쪽, 바다 쪽이 있단 말이에요. 산과 바다 중간, 중산간. 네. 중산간 정도가 되면 바다가 멀리 보여요. 멀리 보여서 직접적으로 그런 짠습기가 올라오지 않으면서도 바다를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산간 추천. 네, 저도 중산간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집은 이렇게 이제 옆에다 텃밭 가꾸고 여기다가 맨날 뭐 심어서 걷어서 먹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집에서 이제 우리 그 별이는 이렇게 뭘 심어서 가지니 당근이니 뭐 이런 것들을 심어서 자라나서 열매가 맺혀서 따서 뽑아서 먹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이들 채소 잘 안 먹잖아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게 재미있고 거기서 뚝 따서 먹는 그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저렇게 길러서 먹이니까 그래서 당근 안 먹는 아이를 위해서 만든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보더니 엄마 저 맛있는 당근을 왜 애들이 안 먹지? 그랬어요. 그런 건 참 아이 키울 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제가 서울에서 조금 일이 많아지고 특히 제가
이 KBS 2 라디오 해피 FM에 해피타임 4시를 진행하고 있어요. 매일 4시부터 6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요. 근데 제주도에서 삶이 있으니까 그거를 다 생방은 못 하겠죠. 하지만 라디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딸을 키우면서 일에 대한 세상 고마움을 느꼈고, 오히려 처음에 그냥 어떻게 하다가 방송인이 되었을 때보다 지금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지금 얼마나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지, 위로가 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저도 삶이라는 걸 겪게 되고 거기서 어려움도 겪어보고 기쁨도 느껴보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주시는 그 문자 하나하나가 다 막 팍팍 꽂히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의 문자도 놓치지 않고 다 읽어요. 보통 이렇게 몇 개 골라준 것만 이렇게 읽질 않고 그거 읽는 재미로 책 읽듯이, 정말 훌륭한 책 한 권 읽듯이 매일매일 가서 그걸 봐요.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안 그래도 서울살이를 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녹음 날짜를 좀 줄일 수 있겠다. 그래, 그럼 한 1년 정도 우리가 계획을 잡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주도에 이런 단독주택을 지니고 있으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제주도에 집을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유념해야 될 것, 매일 가서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집을 별장을 지어놓고 뭐 한두 달에 한 번 가겠다. 그거는 차라리 그 집을 누굴 빌려주고 나는 놀러 갈 때마다 어디 숙소를 빌려 들어가는 게 나아요. 제주도는 일주일만 집을 비워도 난리가 나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마당 손질을 잘해도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풀씨를 그거를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뒤돌아서면 훅훅 올라오고 자라나요. 그래서 매일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나는 매일 관리를 할 수 있다. 집에서 매일 살 거야. 이런 분이 아니라면 별장 짓는 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아는 지인이 제주도에 별장을 짓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왔다 갔다 하세요. 저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쉬러 주말에 갔다가 허리 끊어지게 일만 하고 풀 뽑고 곰팡이 닦고 막 환기하고 그리고 막 끙끙 앓다가 이제 서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살 것이 아니면 단독주택은 저는 반대. 관리하기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게 좋다는 거죠. 저도 이번에 관리하기가 좋은 곳으로 옮길 예정이에요. 근데 어떤 곳이냐면 공동체 마을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한 마을에 살아요. 근데 이 마을은 이제 방이 비었을 경우에 여기 살아요. 방이 비면 이제 객실로 빌려주기도 해요. 그러면은 나 없는 동안에 객실로 빌려주면 청소가 자동적으로 되겠죠. 그리고 텃밭이나 뭐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저 없는 동안에 이웃이 키워주겠죠. 그리고 1층에는 가게가 있어요. 저도 가게를 하나, 방송에서 잘리면 뭐 먹고 살 궁리를 해야죠. 조그맣게 가게를 하나 열어요. 나중에 한번 구경 오세요. 제가 일본에 가면 참 부러웠던 게 기모노를 입은 여성을 참 많이 만나죠. 기모노 입고 시장도 가고 젊은이들도 기모노 이렇게 이쁘게 입고 친구들끼리 하하호호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참 한복을 안 입어요. 그래서 한복을 좀 생활 한복을 이렇게 많이 알리려고 지금 고민 중이에요. 뭐 그런 가게를 하나 할 생각인데 한번 한번 구경 오세요. 자, 제가 나이 드니까 예전에는 혼자서 씩씩하게 살았는데 나이 드니까 마음이 조금 달라지는 게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나이 들면 필요한 3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돈, 하나는 친구, 그리고 하나는 무릎. 이 관절이 좋아야 나이 들어서 어딜 다녀요. 그죠? 근데 거기에 하나를 추가한다면 추가라기보다 친구에 포함이 되죠. 이웃. 저는 나이 드니까 흙 같은 이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동체 마을에 살면서 그 이웃들하고 굉장히 많이 교류를 해요. 세상을 앞으로 이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나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사다리죠? 네. 사다리인 거는 딱 보면 아실 테고 옆에 풀 그림이 있어요. 자, 사다리 맨 밑에 칸
그 밑에 칸에 딱 딛고 올라섰어요, 지금. 근데 풀들이 예쁘게 보여요. 막 풀씨도 보이고 작은 꽃들도 보이고 작은 돌멩이도 보이고. 네, 그죠? 사다리를 한 칸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꽃들이 있어요. 키 큰 꽃들이 막 너울너울 탁 꺾어다가 화병에 꽂고 싶고 더 이쁜 꽃이 없나 막 찾게 돼요. 하나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무가 보여요. 나무 껍질. 네. 이 나무는 나무 껍질이 막 거칠어요. 어디는 매끈해요. 어디는 껍질 막 벗겨졌어요. 개미도 막 올라가고 있어요. 한 칸 더 올라가 볼게요. 야, 저기쯤 올라가니까 이제 가지가 보여요. 근데 아까는 별로 이렇게 가느다랗고 별로 이렇게 좋은 나무 같지 않았는데 가지는 엄청 많아요. 어떤 나무는 막 잎사귀도 벌써 꽉 찼어요. 막 거기에 새도 날아들어요. 하나 더 올라가 볼게요. 아, 하나 더 올라가니까 이게 나무였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나무인지 이제 알겠어요. 그죠? 아, 이런 나무였고 열매도 막 달렸고 하늘도 조금 보이고 그리고 어떤 거는 열매가 벌써 꽉 차는데 어떤 거는 하나도 아직 안 달렸어. 어떡하지? 걱정도 돼요. 하나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나 더 올라가니까 그 나무들이 쫙 한눈에 들어오면서 아, 내가 지금 사다리 타고 올라온 데가 오름이구나. 아, 여기가 이렇게 작은 동산이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 더 올라가 볼게요. 제일 꼭대기 올라갔어요. 네, 제일 꼭대기. 그랬더니 그 오름 너머에 바다가 있었어요. 네. 자, 이거를 숫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속도에 비유해요. 그죠? 그래서 뭐 10대는 10km, 20대 20km, 30대니까 30km, 50대니까 50km를 휙휙 지나간다. 근데 나이는요, 속도가 아니라 높이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전반으로 이렇게 보면 나이대별로 그 시기에 가까이 보이는 게 있고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10대 때 나무를 논할 수 없어요. 그죠? 30대 때 바다를 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50대, 60대 벌써 딛고 올라가서 지금 나무를 보고 오름에 올라가서 조금 있으면 저 바다 보는 건데 자꾸 꽃 거꾸로 내려가요. 주름 하나 지워서 젊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나이 먹는 걸 서글퍼하지 마세요. 우리는 바다를 보러 가는 중이에요. 지금 올라가야지 돼요. 이게 기쁜 일이에요. 그거를 자꾸 내려가서 저기 꽃이 있는데 저거 아직 다 못 꺾었는데 그러면 나눔의 시기에 지혜를 나눠줄 수가 없어요. 저희 엄마한테 몇 해 전에 예쁜 옷을 사다 드렸어요. 그때 저희 엄마가 아유, 내가 다 살았는데 이걸 뭐하러 사왔냐고. 너나 입지. 그때 저희 어머니 연세가 70대셨거든요. 아니 100세 시대면 앞으로 30년이 남아있는데 그 30년을 어떻게 사시려고 지금 준비를 해야지. 지금 다 살았다 싶으면 그 긴 30년을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냐고. 우리의 삶은 내일 끝날 수도 있지만 의외로 100세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행복해야 하지만 미래도 준비해야 해요. 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저는 올해 딱 50입니다. 그러면 100세 시대로 따지자면 50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살아온 것만큼 또 이만큼. 깜짝 놀랐어요. 50년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까요? 돈을 더 벌을까요? 돈을 더 번다? 아니면 막 얼굴을 빵빵하게 펴. 나이 안 먹은 것처럼. 아니면 아이한테 투자해. 네가 내 노후를 책임져 다오 하면서 막 학원 뺑뺑이 돌리면서 막 스펙 쌓기에 막 다 투자해. 저는 그 방법은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행히 저는 나머지 50년을 살 준비가 돼 있어요. 땅값이 올라서? 아니에요. 자, 왜 저는 앞으로의 50년 인생을 준비되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책을 읽으면서 참 좋은 거 하나 발견해서 지금도 저거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해요. Y 리스트라는 건데요.
매사에 왜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왜 하고 물어보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결국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예를 들자면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왜 그렇게 야근을 밥 먹듯이 합니까? 그럼 대답해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죠. 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 가족이 좀 편안하게 살죠. 왜 가족이 편안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야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고 느낄 테니까요. 왜 가족이 행복해야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니까요. 왜 가족을 사랑합니까? 가족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니까요. 그러면 가족과 함께 있습니까? 아니요. 먼 미래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지금 가족과 함께 행복할 시간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한 채로 하루 더 연장, 하루 더 연장. 가족과 함께 행복할 시간이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우리의 삶은 지금이 하루 더 연장, 하루 더 연장. 또 하나는 가족이 행복해하는 게 당신한테 왜 중요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또는 가족과 함께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니까. 결국 우리는요, 나 행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원하는 것, 그것을 지금 당장 시작하면 그게 하루 더 연장, 하루 더 연장 됩니다. 제 친구가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 웬일이니? 나 있잖아. 50이잖아, 우리가? 앞으로 60대까지 딱 10년 내 인생 전반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남편이 자꾸 미래만 꿈꿔. 그 남편은 뭔가 기회가 생겨서 지금 무슨 사업을 구상 중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자신의 인생에서 50부터 60까지 그 10년이 지금 제일 아름다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 그리고 언제 삶이 끝날지 모르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조금만 참으면 행복이 우르르 올 것 같아. 둘 다 이해가 돼요. 행복은 작고 조용하고 오래가는 배터리예요. 그걸 지금 당장 딱 끼워야 돼요. 어느 때가 아니라 영어로 right now, 지금 당장 그 배터리를 끼우셔야지 돼요. 자, 내일로 미루는 삶을, 참고 견디는 삶을 자꾸 하루 더 연장, 하루 더 연장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과랑과랑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네,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내려놓은 후에야 많은 걸 얻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정말 삶의 이야기, 제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을 텐데요.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글을 잘 쓰셔서 이제 작가라고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네. 제2의 제 삶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냥 지금을 하루 더 연장하는 삶이 뭐 저절로 미래의 모습이 될 거고요. 하나 계획하고 있는 건 있어요. 제가 이제 공동체 마을에 살 거기 때문에 이웃들과 함께하는 이를테면 쌍문동 골목 같은 그런 이야기를 책으로 내면 어떨까? 네, 그건 이제 살아야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조금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언젠가 책으로 묶여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참 따뜻한 시간이었죠? 네. 과랑과랑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셨던 방송인 허수경 씨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